1945년 2차 대전 직후 수많은 신생 독립국 중의 하나 코리아. 해방과 광복, 그리고 조국의 독립, 이어진 6.25 전쟁의 폐허. 남북의 치열한 대치 속에 만들어낸 한강의 기적.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한 나라의 이미지 위상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탄탄한 경제 성장의 바탕 위에 만들어진 국민들의 자긍심. 세계 최고의 스포츠 제전인 올림픽. 그리고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 그 이면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 다양한 사회계층 간의 이해관계로 비롯된 수많은 갈등은 국가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자부심. 이러한 모든 이미지는 곧바로 국가의 위상과 브랜드로 직결되는 세상. 브랜드가 곧 힘이다. 국가브랜드위원회 어윤대 위원장에게 글로벌 시대의 국가브랜드 전략에 대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국에는 베컴, 러시아에는 샤라포바,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에는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선수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경제적 가치로 따지자면 그 가치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일 것입니다. 이렇듯 한 국가의 호감도나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을 바로 국가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저평가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출범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브랜드위원회 어윤대 위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글로벌 시대 국가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그 당찬 해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윤대 위원장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을, 이렇게 저한테 할애를 해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제목대로 글로벌 시대의 국가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브랜드 시대죠,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의 브랜드도 있고 요새는 개인의 브랜드도 하는 것 마찬가지로 국가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뿐만 아니고 많은 국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극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이제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가격 경쟁력에서 다음에는 질의 경쟁력, 다음에는 브랜드 경쟁력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value chain, 가치 사슬을 보면은 밑으로 올수록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품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25년 전, 30년 전에는 우리나라 제품들이 가격 가지고 외국에 수출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해서요. 이게 주문자 상품을 부착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LG나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의 브랜드는 LG나 삼성의 이름이 가지 않고 외국 그 물건을 수입한 사람의 이름의 제품으로 팔렸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가격이 우리 제품은 외국 제품하고 같은데 가격이 한국에 싸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서 자기 브랜드로 이렇게 팔렸습니다. 가전제품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의류 같은 것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백화점의 의류가 만들어져서 팔릴 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원가 플러스 수송비에 비해서 7배 내지 8배를 미국이나 유럽의 백화점에서 팔렸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가 순수하게 가격 경쟁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정관리도 많이 하고 품질도 높이고 그래서 한국 제품들이 이제는 세계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 같은 거는 우리나라 기업 3개가 세계에서 1위, 2위, 3위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스코 같은 철강, 자동차는 이제 기아, 현대가 세계 5대 기업에 속할 정도로 우리나라 공산품들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 같은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LG나 삼성, 이와 같은 제품들이 어떻게 일본의 히타치나 소니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70년대 초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저희가 가장 우리 기숙사에 있으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소니였습니다. 한국에는 소니 텔레비전이 없었는데 그 당시 소니 하나를 두면서 굉장히 귀한 상품으로 생각했고 누구도 감히 한국에서는 소니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소니보다 앞서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신뢰도가 높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덕분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이제는 세계 13위, GDP로 봐서 13위가 되는 거대한 경제 대국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3만 불이 되고 4만 불이 되고 세계 10대 GDP 안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부가가치 높은 value added 되는 그와 같은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브랜드의 값어치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뭐 마케팅이나 또 전략에서 공부를 하면 잘 알고 있다시피 여기 있는 넥타이가 한국의 동대문 시장에서 만든다 그러면은 같은 소재, 같은 디자인 같으면 7,000원이 만드는데 이 제품이 이태리나 혹은 프랑스 상표가 붙으면은 그 10배, 20배가 되는 100불짜리가 되거든요. 그 나머지 차이가 전부 다 부가가치가 됩니다. 이것이 브랜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이 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뭐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 계시는 그 대통령께서도 기업 출신이라서 이와 같은 브랜드의 값어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